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도 천간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천간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진육을 하는 고유의 오행,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부부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 정, 개, 이게 남자분이고 여자가 경, 기, 임. 자, 이거 몇 살이에요? 몇 살? 요것은 어떻게 해요? 요거는 24살인데, 24살인데 내가 전 시간에 말했죠? 뒤에 거는 한 살로 봐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10살, 4살, 한 살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15살이죠? 예. 이제 부인은 7살, 6살, 9살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20살이 넘는구나. 두고 22살이구나. 응? 15, 22살. 22살. 어. 근데 누가 어른이에요? 여기서는 실상 남자가 어른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죠. 나이 많은 여자가 어른이죠. 그리고 여자가 지금 이 경이라고 하는 순놈으로 태어났어요. 순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가 암놈이시기라도 실제로 보면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거죠. 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대소사나 이런 모든 일들을 여자분이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안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이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부가 되죠. 이제 보면 정기, 경, 기, 무. 음. 이럴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해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해로. 여기 이제 14살, 천간 나이가, 여기는, 11살, 18살이네요. 18살. 이 두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의 시기에는 이제 이때는 뭐 혼인관계가 아니니까 뭐 굳이 따질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정의 요 시기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놈일 때 여기 암놈이 되고, 요 기의 암놈이 되고, 또 남자가 기의 암놈으로 갈 때 어때요? 여자는 순놈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음양의 관계가 암수가 뒤집었지만 음양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어떤 살아가는데, 남자분이 그래도 이제 여자를 좀 많이 좀 따르고 이해를 해주는 어떤 과정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지금, 이제 점점 세상이 이제 좋아지고, 좀, 말하자면 이제 넉넉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부한 세상이 도래가 됐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 어떤 큰 조건이나 이런 것에 결부돼서 안 됩니다. 뭐 요즘에 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만 혼인을 한다는 얘기도 좀 더러도 들리지만, 예전에 왕들도요 보면, 예, 문벌을 그렇게 크게 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봤어요? 그 여성이, 왕비가 될 여성이 과연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 탐문을 쫙 해가지고요, 부모의 행동과 그 집안의 이런 행동을 다 보고 왕비를 뽑아간 겁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왕은 이쁜 여자만 골라서 뭐 그냥 이 왕비를 드린 것처럼 늘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자계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자계량은. 네? 종자계량은 여자를 어떻게 제대로 된 여자가 와서 내 자식을 낳아주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종자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추구해요? 사람답게 사는 정의로운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참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겠어요? 그 이제 뭐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참 요거도 모르는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애비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크는 자식은 사람이 잘다는 거죠. 자라. 여자의 어떤 성품처럼 자라. 그래서 애비 없는 홀 자식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싸가지 없다는 얘기예요. 싸가지 없다는 얘기. 즉 배울 걸 제대로 못 배웠다는 얘기죠. 아 지금 애비 없는 홀 자식이라는 소리 하면 아이고 나 저 얻어맞습니다. 저는 지난 얘기가 그런 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절대 응?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를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서로 남녀가 만나서 참 돈이 없다 보니까 참 예식장에 예식도 못 치르고 참 이 동거부터 해서 참 자식 낳고 사는 분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막, 우리 20대 그만 해도 막,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는데, 그래도 뭐 저렇게도 어렵게라도 가정을 이끌고 참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구나 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쑥쑥쑥 거렸어요. 에휴, 그러니까 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안 해야 될 짓거리를 많이 하고 살았죠. 예. 안 해야 될 짓거리를. 그리고, 당시만 해도 어떤 유교의 어떤 그 전통이나 사상에 젖어서 남자를 값을 이제 100원으로 친다면 여자는 이제 한 50원이나 60원 쳐줬나요? 값으로 치면. 예. 솔직히 내가 뭐 아닌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그랬느냐?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값이 남자가 100원이라면 여자는 한 130원 정도 되죠? 지금은? 여자들 값이 더 나가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아들만 서로 사상에 의해서 아들 하는데 지금은요, 딸 낳으면 사위 주소 온답니다. 그리고 사위 덕에 외국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값이 남자들은 100원이면은 옛날에는 100원이면 여자들이 한 50원 정도나 60원 정도나 됐는데 지금은 반대로 된 거죠. 남자가 100원 정도라면 여자는 한 130원 정도 값이 나가는 거죠. 세상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때때의 어떤 일들, 때때에 했던 행위들 돌이켜 보면은 그래 그때는 참 그게 참 좋았어, 바람직했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많죠. 예. 남들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뭐, 내가 집안이,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그 집안 좋은 게 뭔 소용 있어요? 예? 아이고, 나도 그냥 집안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참, 우리 아버지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네가 어떤 집안의 자손인데 이 짓거리 하냐 그러면, 참, 내가 좋아서 한 행위하고, 내 집안에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집안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지금은 뭐 돌아가셔서 상소에 가서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는 우리 아버님한테 죄가 되고 누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나. 예. 그때도 내가 좀 갑갑했죠. 왜 저런 집안 얘기를 할 필요 뭐 있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예.
자, 그 하나를 더 보면, 신년, 정월, 이 부실하냐. 일단은 신, 정. 요것이 몇 살이냐. 18살. 요거는 몇 살이냐. 8살, 9살. 이 간단한 산수도 이렇게 내가 불안감, 응? 9살, 8살, 7살. 그럼 24살. 아, 참. 아, 이상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니까 참, 어디 콱 막이 들었어요. 나이 먹었다는 징조인지. 이럴 경우에 이제 부부의 관계가 이제 봄은 계산하고 없고, 봄은 서로 계산하고 오고, 여기가 4살 순놈일 때, 여기는 8살 순놈. 그 다음에 여기가 암놈으로 남자가 돌아가는 시기에 여기는 경금의 순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 나이라는 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천간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15, 여자가 18.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따님이 20살이다. 따님이 20살이다. 그럼 그 집안에 어른이 누구겠어요? 아버지는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대장은 부인이 되고, 진짜 대장은 딸님이 아니에요, 딸님이. 아니, 내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수 육자법의 가장 골격은 암수를 가르고, 그 다음에 나이 가르고, 나이. 그 다음에는 계절과 태세를 가르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골격이에요. 오행의 씀씀이나 오행의 가름은 내가 말하는 것 이전에 오행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오행, 목화토음수에 대한 오행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떤 얘기들은 다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난 단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육식갑자에 대입을 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요 암수의 관계가 있고, 나이의 관계가 있고, 계절의 관계가 있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면 맞대가리 있는 관계가 되는데, 누가 누구를 만나면 맞대가리가 없는 관계 형성이 되더라. 뭐 맞다리가 없다는 얘기는 서로 만나서 좀 대면대면하고 만나면서도 호의적이고 좋은 거면 뭐 맞다리가 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도 뜨뜻미지근하고 술에 술 타도 물에 물 타도 이렇게 서로 참 물 위에 기름 떠도는 것처럼 그런다면 그 좋은 관계겠어요? 아니죠. 그럼 결코 이 원만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가장 사람들이 나와 상대, 즉 내가 도와주는 상대와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상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오행의 삼행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삼행의 관계가 형성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삼행의 관계. 그 중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가족, 나와 배우자의 관계,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네. 오늘도 이제 참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술이 좀 급하게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급한 일이냐고. 내가 무슨 음, 음, 뭐, 어떤 일을 내가 해소시킬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래, 나를 급하게 만나보려고 그러냐고. 예. 내가 그래서, 아, 그럼 보려면 좀 밭으로 오라 그랬지, 밭으로. 요즘엔 이 주소만 찍어주면 바로 쫙 오잖아요. 아, 한 30분 나눠서 쫙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농사 지면서 농막에서 있는 그 의자 꺼내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제 한 두어 시간 이제 담소를 나눴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부부의 관계가? 요즘에는 이제 또 부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좀 남자분들이 좀 몇 살 어리고 여자분들이 몇 살 많은 경우를 많이 봐요, 요즘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 값이 더 높으니까. 남자 젊은 사람 싸게 사가는 거죠. 아,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지금은 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남자들 몸값은 100원이면 여자들 몸값은 130원이거든요. 근데 40년 전, 50년 전 어디 그랬어요? 여자들은 한 50원이나 60원뿐이 안 쓰였죠? 남자가 100원이면?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뒤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젊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혼인해 살고 그런 게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셔. 네. 아, 그렇잖아요. 아,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려면 뭐하러 왔어요? 스님, 내가 요것을 하고 싶은데 요걸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걸 갈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나고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여간 그분들은 나하고 한 2시간 얘기하면서 참 노트에다 적고, 예, 열심히 자신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적고, 예,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자신들이 모르는 계절의 기운을 이제 내가 계절이 때때의 기운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해줬더니 전혀 다른 얘기들이잖아요. 아, 자기들은 점이나 보고 뭔가 좀 간단하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나는 그런 얘기 한 게 없거든요. 나는 천기의 기운에 대해서, 계절의 기운에 대해서, 올해 갑진년의 기운에 대해서, 올해 5월달, 4월달의 기운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사람의 그 계절과 맞춰서 이제 말하자면 풀어서 준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적더라고요. 예. 모든 것은 계절과 때의 일입니다.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원효 스님의 얘기를 조금 했어요.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심생정 동정법생하고 신묘중 총무불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제 이제 말하자면 원효 스님이 이제 그 당나라에 가서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는 좀 더 이제 인도에 가깝기 때문에 인도에서 넘어온 불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이 되는데, 네, 하여간 우리 그때 당시에는 하여간 우리 신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불교에서도 신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불경을 좀 접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많은 스님들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도 이제 가려고 의상 스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참 걸어서, 조금만 이제 더 가면 그 포구에 닿는데, 아이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어스름해지려고 하는데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비는 피해야 되잖아요, 비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참 둘 다 장정들이 그냥 후다다다 뛰어가서 이제 두리번 하든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멀리 이제 초막이 있는 게 초막. 그러니까 이제 초막에 들어가서 이제 비를 피하죠. 이제 그게 이제 초막이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 임시로 이제 며칠 이렇게 두고
실제로 돌아가셨는가, 숨이 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그 차원에서 거기다 임시로 모시는 자리가 동네마다 이제 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뭐 누가 뭐 밥 해준 사람이 있겠어요? 뭐 어쨌거나 그냥 그 비 맞은 몸으로 춥고 떨리면 하지만 하여간 가지고 지니고 있던 걸로 좀 요게 간단하게 하고 그냥 두 분 다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 밤에는 이제 비가 그쳐서 은은하게 이제 이 달빛도 있는 날이었는지 원효 스님이 이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눈을 개심치리 떠보니까 그 멀지 않은 곳에 이 달빛에 번쩍 해가지고 반사되는 빛이 물의 비침에 반사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우리가 이제 물의 비침 같은 됐죠. 이 물이 맑게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달빛이 비쳐서 눈으로 들어오면서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참 목에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말하면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기다시피 가서 이제 물을 갖다 두루룩 마시고 오는 게또 턱 놓고는 또 그냥 또 들어와서 잤죠. 잠은 참 잘 잤습니다. 하여간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뭐 우리가 보통 한 뭐 6, 7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깨우는 사람도 없으니까 두 분이서 한 9시나 10시까지 잠을 잔 것 같아요. 예. 그냥 늦음에 일어나서 기지개 쫙, 잘 잤다. 그러고 이제 원효 스님이 이렇게 쓱 돌리는 순간에, 아차! 내가 저거, 어쨌든 저 물을 먹었는데 저게 해골바가지 아니냐? 아이, 눈에 해골바가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해골의 고운 물을 먹은 거예요. 야, 그때부터는 이제 물이 넘어가서 소화 다 돼서 오장육부로 다 이미 소화기관에서 다 내려갔을 텐데도 원효 스님은 그냥 웩 하면서 그냥 안 나오는 그 욕지를 계속합니다. 그냥 괴로우니까 막 굴러요. 웩 하면서 막 굴러요. 아이 의상 스님은 같이 가는 동행인데 이거 아니 이거 안 하던 짓거리를 갖다 스님이 하고 웩거리긴 하니 도무지 말을 하느니 알 수도 없고 아주 그냥 그렇다고 혼자서 길을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니 참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이 때가 넘어가죠. 점심때가 넘어가니까 한 2시간 이상을 갖다 이제 참 굴르고 욕지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냥 계속 그냥 본인이 참 어찌 보면 내가 저 더러운 물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 내가 저 해골바지의 그 물을 먹었다는 그 참 고정관념 이런 것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꼭 다 토해내만 좋으련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첫날 예를 들어서 한 12시쯤에 먹은 물 그 한 잔이 그 다음날까지 있겠어요. 이미 한 2~3시간이면 소화가 돼서 다 그냥 끝나는 걸 갖다. 그래도 본인은 괴로우니까 부르는 거예요. 점심때가 지나고, 점심 참때가 됐으니까 한 5~6시간은 불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상 선생님은 답답하니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해가 이제 말하자면 중천에서 이제 반 넘어가서 이제 석양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쯤 되는 시간이었겠죠. 원효 스님이 깨닫습니다. 내가 마음의 어떤 고정관념, 해골바가지는 더럽다, 무섭다, 뭐 사람이 시신이 나서 참 손대면 안 된다. 여러 그 것들의 말을 들어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더러운 물 먹었구나. 이거 내가 이거 혹시는 이걸로 내가 몸에 또 병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생각을 좀 못 하면서 이거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심생증 종종법생하고 심멸즉 총무풀이다. 이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즉 심생즉 마음이 생한즉 마음이 생하니까 바로 딴 말이죠. 즉이란 말은 곧즉자니까. 종종법생 종종 씨앗들이 그냥 이놈 저놈 다 올라오더란 얘기죠. 막 마음에서 막 다 들고 일어나서 그냥 그 마음이라는 놈이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복잡해지더란 얘기죠. 그런데 한순간에 딱 심멸, 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없는 듯이 들여다보니까 바탕이 없어, 바탕이. 그래 봤더니 총루, 촛불과 촛농, 이 둘이 아니더라. 즉 밝은 놈과 어두운 놈이 둘이 아니더라. 거기서 깨달은 거죠. 일체 만법이 신법이라는 것을. 네, 일체 만법이 신법입니다. 하엄경을 그 방대한 양, 하엄경이 그 방대한 양을 줄여서 딱 마지막에 한마디의 개성이 일체유심료입니다. 일체유심료. 일체유심의 조화란 말은 일체 만법의 조화는 마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라는 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라는 놈은 또 주인이 없는 도둑놈이에요 이거. 야, 이건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마음이란 놈이라 하지만 우리 몸에 어떤 이 각 장기나 어떤 기능을 하는 이 장기의 그 속에는 마음이라는 실상 없어요.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쓰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란 놈이 어디 머리통에 있습니까? 뭐 어디 뭐 배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장에 있습니까? 마음이란 놈은요, 주소가 없는 애들이에요. 도둑놈 애니까. 왔다 갔다 아주 그냥 사람 괴롭히는 도둑놈이라고, 마음이란 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없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도둑놈 하나 안고 사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실제는 마음이란 놈 없는 놈인데, 마음이란 놈을 하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와 상관없는 도둑놈 하나 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소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딱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마음이라는 놈이 이거 주소가 없는 놈을 내가 붙들고 고생했구나. 막 욕지기를 하고 막 그냥 뱉어내려고 그 고생을 했구나. 아, 이놈이 이거 마음이라는 놈이 이거 없을 때는 내가 편하게 잠 잘 잤잖아. 그런데 내가 아침에 그 해골바가지를 보고 저 해골바 물이 더럽다. 아니면 참 안 된 저 물을 먹으면 뭐 병이 온다. 뭐 이런 어떤 잡된 생각들에 의해서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아, 내가 딱 봤더니 마음이라는 놈을 딱 정리시켜 봤더니 그놈은 촛불이나 촛농이나 똑같은 놈인 거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현 스님은 이제 저 경주로 가죠. 이제 의상 스님 혼자서 당나라 가서 공부를 하셔서 참 아주 당시의 하엄학,
하엄경에 대한 그 강론에 대해서는 아주 일인자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글이 법성계라고 있습니다. 아주 참 잘 짜여진 글인데, 이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을 해서 또 내가 또 이어서 또 넘어갈게요.